제가 무서워서 코너링을 못하면 못했지, 무서워서는 못하겠어요. 이게 괜히 절대 이게 45도 넘어가지 않으면 슬립을 안 한다고 하는데, 괜히 뭐 남들이 봤을 때는 거의 서 있는데 혼자 막 되게 많이 누운 것 같고 미끄러질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무서워서 눕지를 못해서 그렇지, 바이크가 안 누워져서 코너링을 안 한다, 요거는 확실히 저한테는 해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린 앵글도 궁금해 하시잖아요. 소프트테일 팬보이가 이 발판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판, 바 형태가 아니라 발판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발판을 장착한 그 애들은 린 앵글이 안 나와서 좀만 누워도 바닥을 찍찍 긁는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저 딱 한 번 긁어봤어요. 정말 딱 한 번. 그때 태기산인가 가다가, 제 나름에는 와 정말 뭐랄까, 야 더 누우면 이건 뭐 내 다리가 닿겠어, 약간 이런 느낌에 이제 누웠을 때 슬쩍 닿더라고요. 그때 참 무서웠죠. 이걸로 스포츠 주행을 하실 분들이면은 절대 이걸 사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노멀하게 교회로 나와서 바람 쐬고 이렇게 그냥 그런 주행을 하실 분들이라면 린 앵글이 어떠니, 뭐 뒷바퀴가 두꺼워서 코너링이 좋니 안 좋니 이런 거는 뭐 굳이 그렇게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 펫보이가 뭐 모든 할리가 마찬가지겠지만 어디 가면 아주 시선을 많이 받죠. 멋있으니까. 그런 재미도 또 이 할리가 주는 소소한 재미가 아닐까. 자, 이게 지금 가속 성능에 대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한번 살짝이나마 땡겨볼 만한 데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이거 참 잘 감아볼까요? 지금 50%, 40%. 여기 지금 그 스로틀 개방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그 4단에서 50%, 5단에서 40%였어요. 절반밖에 안 땡긴 거죠. 더 땡기면은 2배는 더 나간다는 얘기. 뭐 그게 그래프 성능 곡선이 직선으로 뻗는 건 아니겠지만, 물론 그래도 할리가 최대 그 마력이나 나오는 게 이제 3000 후반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RPM도 3000 초반이었고 2000 후반에서 3000 초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출력이라는 게 가속 성능이 다가 아니잖아요. 가속 성능이나 최고속 이런 게 전부가 아니라, 예를 들면 고갯길,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이라고 어렸을 때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막 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편안한 속도로 그냥 크루징을 하고 있는데, 지금 5단인데요 2000rpm 딱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오르막에서 속도가 자꾸 주는 거죠. 앞차가 뭐 속도를 줄이거나 해서. 그러면 이제 힘이 약한 차 같은 경우는 2000rpm대로 내려가면 이제 힘이 급격하게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기아를 4단을 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4단을 내리고 나서 너무 왱거리니까 좀 또 모양 빠지고 시끄럽고 귀찮고, 그냥 5단으로 감째니 또 노킹이 무섭고, 그렇죠. 힘이 좀 여유가 있는 차들을 타면 그런 점이 또 좋은 점이겠죠. 높은 오르막에서도 힘이 약한 애들 3번 변속할 때 2번만 변속해도 된다는 그런 정도 장점이 있고, 또 오르막에서 비교적 고단 기아로도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원할 때 원하는 가속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차원이 내서 이제 출력이 높으면 좋은 거겠죠. 출력이 높다고 해가지고 200km 타고 300km 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도 얘기할 때도 출력 얘기 나오면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야, 무슨 우리나라 달릴 데도 없어, 무슨 그런 차 타가지고 뭐 얼마나 달리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이제 막
진짜 슈퍼카를 넘어서 이런 하이퍼카 이런 애들은 물론 그 말이 맞는데 그냥 노멀한 스펙의 자동차인데 승용차인데 좀 고성능 있잖아요. 300마력 좀 넘어가는 이런 애들을 타면서 이제 그런 애들은 어떤 그걸 타고서 막 공도에서 막 레이싱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힘의 여유죠. 여유. 좀 더 여유로운 주행이 가능한 이제 그런 차원이 되는 거니까. 미러키 에잇이 일단 좋은 점은요, 와 정말 부드러워요. 그 해외 포럼에서 실키 엔진이다 너무 부드러워서 비단 같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딱 그런 표현이 맞을 정도로 어떤 분한테는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거친 할리의 느낌보다는 좀 너무 이렇게 좀 재미없는 보들보들거리는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으니까. 진동도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진동이 거의 뭐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없어요. 진동이. 특히 아이들링 상태에서 서 있을 때는 예전에는 뭐 에보 엔진이나 트윈캠 엔진은 보면은 아이들링 할 때 보면 핸들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 고동감이라고 하죠. 그 주행할 때 그 엉덩이를 뚝뚝뚝 치는 그게 또 없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속도에서 적당한 RPM이 되면은 또 엉덩이를 두들겨 주거든요. 할리 데이비슨 엔지니어들이 세팅을 좀 잘한 것 같아요. 저는 마음에 들고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그놈의 소리. 할리는 그놈의 소리잖아요. 소리. 이게 소리가 조금 너무 매가리가 없다 그럴까? 이거는 뭐 공통된 의견인 것 같더라고요. 좀 이렇게 카랑카랑하게 좀 이렇게 거칠고 좀 이런 박력 있는 소리가 좀 별로 없고, 너무 다 보들보들, 그냥 진동도 보들보들, 소리도 보들보들, 그냥 다 너무 보들보들한 느낌. 그래서 자칫 좀 소리도 좀 재미없고 밋밋하죠. 그래서 자꾸 이걸 소리를 키우고자 하는 막 이런 욕구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볼륨 자체가 큰 것보다는 소리의 톤 자체가 좀 거칠으면서 좀 기존의 트윈캠이나 에버엔진, 에버엔진의 소리는 정말 그냥 예술이잖아요. 예술 그냥 진짜 할리 자체 그런 소리가 좀 났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그게 좀 상당히 아쉽죠. 그런 거 말고 또 미러키 엔진의 좋아진 점이 연비도 상당히 좋고, 또 좋은 게 뭐냐면은 기계음을 상당히 줄였다고 하잖아요. 기계음. 엔진 자체의 그 배기음 외에 뭐 캠 돌아가는 소리라던가 캠 체인 샤프트 돌아가는 소리라던가 이런 기계 자체의 소리, 푸시로드가 때리는 소리라던가 그런 소리들이 상당히 이제 소음을 줄이는데 신경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카운터 밸런서라고 하는 피스톤이 내려갈 때 그 내려가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올려주는 크랭크 무게가 이제 카운터를 쳐주면서 진동이 상당 부분 상쇄가 되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된다고 하고, 또 타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내구성이나 이런 걸 모르죠. 아직 할리 내구성이야 그냥 뭐 대를 물려서 탄다고 옛날부터 하던 소리니까 신형인데 더 좋으면 좋겠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 크러치는 참 불만이에요. 진짜 크러치는 아주 느낌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이런 상황, 이렇게 약간 다소 급정거하는 상황에서도 앞브레이크는 큰 힘을 못 쓰고요. 뒷브레이크의 힘으로 거의 쓴다고 봐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앞브레이크를 풀브레이킹을 하셔도 ABS가 정말 ABS가 잘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안정감 있게 전혀 뭐 차체가 흔들린다거나 불안하다거나 와 이거 무섭다 이런 느낌 없이, 제가 쫄보의 초보인데 그런 제가 타기에도 전혀 무섭거나 이런 쫄림이 없이 딱 안정감 있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이킹 성능에 대해서도 너무 크게, 물론 이제 과속을 해서 물리적으로 이 두 바퀴 접지력의 한계를 넘어가면요 뭐 그냥 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일단 과속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얘기죠.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뭐 브렘보나 이런 무슨 뭐 브레이크 성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브렘보 만약에 10피스톤이 있다고 하자고요. 그래 봐야 락이잖아요. 그쵸? 브레이크가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브레이크를 달아봤자 락밖에 더 있어요. 브레이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퀴를 안 돌아가게 그냥 꽉 잡아주는 거. 그거 있잖아요. 투피스톤도 할 수 있어요. 그죠? 투피스톤도 할 수 있고 원피스톤도 할 수 있어요. 락을 걸 수 없어서 고성능 브레이크를 찾는 게 아니라 더 적은 힘으로도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러니까 손을 꽉 안 쥐어도 브레이크가 걸리고, 또 잦은 브레이킹, 그 브레이킹을 했을 때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 열이 났을 때도 제동력이 저하되거나 그러지 않는, 계속 한결같은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고성능인 거지. 브레이크가 좋아진다고 30m던 제동거리가 10m가 되고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브레이크가 좋건 나쁘건 간에 물리적으로 이 속도에서 내가 이 두 바퀴의 접지력으로 쓸 수 있는 거리,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자연의 물리 법칙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뭐다 해가지고 뭐 더 빨리 쓰고 잘 쓰고 이런 건 없고요. 다만 이제 브레이크가 ABS나 이런 보조 장치가 있으면 이제 락이 걸려서, 라이더가 실수로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잡으면 락이 걸리잖아요. 브레이크가 락이 걸려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어떤 그 바퀴 자체의 그 트랙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형 사고죠 진짜. 앞바퀴가 트랙션을 잃는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슬립이잖아요. 근데 슬립 방향이 중앙선을 넘어갈 수도 있고 저런 또랑일 수도 있고 뭐 워낙 다양한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바이크를 타는 그런 상황에서는 바이크를 타고 싶잖아요. 타고 싶어서 타는 거고, 그죠? 안전하게 타야 되겠죠. 말이 되는 선에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지금 지나간 저 어린 학생들 파이터 없이 저렇게 이제 참, 저 나이에 이해는 합니다. 저 나이에 진짜 그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근데 저 상황이 그냥 마냥 그냥 재밌고 그럴 테지만 우리는 또 다 성인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자, 아무튼 뭐 잡소리 진짜 막 산으로 갔다 들로 갔다 하는데요. 글쎄요, 뭐 페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제가 열심히 광고주나 그 페포의 그 판매나 이런 목적이 아닌 진짜 실 사용자가 어떤 가감 없이 그냥 페포에 대해서 느낀 점과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야매죠, 야매로 좀 기계를 좀 만들 줄 알아요. 기계를 좀 많이 만져봐서 할리도 이게 짬이 나면은 간단한 엔진 오일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크러치 세팅 같은 거, 크러치 조정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정도는 뭐 직접 하셔도, 그러니까 뭐 보증기간이 있고 뭐 8,000km 쿠폰, 2,000km 쿠폰 남아 있으시면 뭐 가서 하시면 되지만, 이제 그게 이제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공임이 이제 발생이 되고, 공임이 또 이제 비싼 편이고 하니까. 근데 비싸다는 게 이제 그 뭐 불합리하게 많이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할리 관련 정비 공임은 어쨌든 하이테크 엔지니어 분들이기 때문에 공임이 비싸잖아요. 대단한 기술자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할리 정비소에다가 좀 의뢰를 하면 좋게 하죠, 당연히. 근데 비싸니까 우리 또 저처럼 헝그리 라이더 분들은 직접 하면 좋잖아요. 안전에 크게 문제 없고 좀 할만한 것들 확인되고, 안전에 문제 없고 오토바이에 이상 없고 그런 구석들 같은 경우는 너무 간단한 것까지 그냥 다 가서 공임내고 하기에는 좀
정신에 좀 위배가 되니까. 자, 어느새 집에 근처에 다 와가네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제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희 동네, 그러니까 남양주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들도 좋고, 또 서울 경기권에 계신 분들도 좋고, 다음 주에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 주말 토요일쯤에 해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라이딩 한번 하면 어떨까. 거창하게 무슨 모임이나 이런 차원의 그건 아니고요. 그냥 가까이 계신 분들 얼굴 뵙고 인사 나누고 그냥 나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이렇게 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다가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이제 참석 가능하신 분들이요. 참석 가능하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양만장쯤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이일관이나 이런 데서 만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데서 적당한 시간에 만나서 간단하게 춘천 가서 닭갈비라도 한번 먹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한번 지금 하고 있고요.